저는 공장식 축산이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만들어낸 얘기고 미국이야말로 지금 공장식 축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식 축산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한 그 낙농 농가당 그 사육도시가 너무 작습니다. 국내에서도 우유에 대한 안정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4개 회사 우유에 대해서 긴급 우유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수유 촉진제나 소화제 같은 첨가물이 쓰이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단행적으로 쓰고 있는 첨가제들이 소화를 시키는 소화제, 중조, 그 다음에 지방을 높이게 올리는 지방 보호제, 그 다음에 또 단백질 보호제, 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첨가를 시킵니다. 축사에 대한 그 소들이 복지가 아주 무시되어 있는 상태. 동물이 불안하거나 그 사육 환경이 나쁘면은 그 유량도 줄고 뭐 그러죠. 특히 이제 성분 면에 있어서는 사료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먹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것을 먹었냐에 따라서 우유 속에 그 유지방이라든지 유단백이라든지 이런 성분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한 번쯤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유의 다른 말, 소젖은 원래 인간이 아닌 갓 태어난 송아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서 격리됩니다. 어미가 새끼를 따라가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제 어미는 평생 인간을 위해 우유를 짜야 합니다. 우유와 소의 젖은 같은 말인데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둘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유 마신다는 표현 말고 소젖을 먹는다 이러면은 좀 어떠세요? 약간 거부감 드는데요. 이상한데요? 약간 뭔가 비위생적일 것 같아요. 인간 성인이 가축의 젖을 먹는다는 게 좀 그렇죠? 이상하죠? 퇴화하는 느낌? 아니 오히려 좀 야만적이잖아. 우유의 성분은 사실 우리 인간의 몸에 꼭 알맞게 최적화된 음식은 아닙니다. 우유에 있는 거는 자식을 갖다 위한 젖소가 새끼 송아지를 낳았을 때 송아지를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 동물성 단백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모유 단백질하고 사람 그다음에 우유 단백질하고 조송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우유가 아닌 모유가 가장 이상적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지구상에서 젖먹이 이후에 젖을 먹는 생물은 없어요. 인간 빼고는. 모유가 이 태아에게 좋은 이유는 엄마의 젖꼭지에서 바로 신선한 모유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착즙기를 통해서 모으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균들이 증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살균을 하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이미 가공이 되고 단백질의 변성이 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란 하늘 아래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곳. 젖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림 같은 풍경은 젖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초지가 적은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방목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국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국의 축사 중에서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문경에 위치한 한 목장. 아침이 밝자마자 젖소들이 우르르 축사를 빠져나옵니다. 겨울이라 푸른 초지는 아니지만 자연 그대로의 건초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운동과 되새김질을 합니다. 젖소들의 착유 시간. 그런데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착유하는 사람과 소가
90도 각도로 서게 되는 텐덤식. 젖소들은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착유를 합니다. 우유를 짜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또한 젖소가 가진 능력만큼 우유가 생산되도록 생명을 중시하는 게 이 농장의 원칙입니다. 젖을 짠 소들이 먹이를 먹는 시간.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사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풀만을 먹입니다. 영양을 보충한 젖소는 또 밖으로 나갑니다. 착유를 하며 일생을 보내는 것은 일반 소와 비슷하지만 젖소의 스트레스는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원래 소라는 놈들은 풀만 먹고 젖도 짜고 고기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몸체이기 때문에 그 자연 형태로 다시 되돌려주면 건강한 우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유를 생산한 지는 13년째. 평생 낙농업에 종사한 그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소가 없어야 우유가 정말 맛있는 우유가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식품이라는 찬사와 가장 잘 포장된 음식이라는 오명.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북한의 어린이들이 못 먹어서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영양 공급이 충분히 과잉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유를 지속적으로 먹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건강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48가지 필수 성분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우유에는 그 필수 아미노산 8개를 포함해갖고 성장 발달에 필요한 칼슘, 인,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만 안 하면 애들 성장에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우유는 이 칼슘의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이 칼슘은 비타민 D와 더불어서 우리 몸의 뼈의 성장과 그다음에 성숙 이런 것에 꼭 필요한 성분이 되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이 고관절의 그 골절이 한 40% 정도 더 늘었다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칼슘을 보충제로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위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 너도 나도 배고팠던 시절. 우리에게 우유만한 영양의 보고는 없었습니다. 우유는 또 고혈압, 위암 등 성인병 고마운 완전식품.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믿음 아래 우유를 늘 가까이 합니다. Basically liquid meat. It has essentially the same macronutrient properties, the same amount of fat, cholesterol, protein, lack of fiber, and so on. They're very similar in their nutritional makeup, but dairy has some extra problems. 우유는 무조건 좋다는 믿음. 그리고 많이 마실수록 더 건강해진다는 우리의 오해. 이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가 심어준 허상이 아닌 우유의 진실을 말입니다.